주식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돌아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시장의 대표 전문가들은 어떤 관심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FOMC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끝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내성이 생긴 그런 듯한 분위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또 흔들 만한 대외적인 변수가 뭐가 있을지 상무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벤트이겠습니까? 일단 금리 인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금리 인상 자체 3월 달에 된 것은 예상대로였지만은 향후의 속도랄까, 그다음에 양적 긴축, 그 QT라 하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고, 그래도 큰 그림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임팩트는 적었는데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피크아웃이 언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라는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어요. 확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내려가는데, 확전은 아닌데 과연 그러면 평화협정이건 아니면 엑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불분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충은 반영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눈치 보는 그런 형태라 볼 수 있어서, 코로나 피크아웃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엑시트 플랜,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내성이 생겼으니까 바닥을 확인해 간다고 평가하시던데 상무님 어떻습니까? 바닥은 저번에 2,600을 터치하려고 했을 때 바닥은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전만 안 되면 그거는 지켜지는 거죠. 네. 금리 인상도 예상대로고, 바닥은 확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했는데 지지부진한 정도는 이제는 그 휴전하고 협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늘어지네. 네. 어떤 한 방향을 안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피크아웃 된다 그러는데 이번 주 다음 주 하다 계속 미뤄지면은 그래서 지치잖아요. 그런 이제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코로나의 피크아웃과 그다음에 평화 협상에 대한 지리멸렬한 어떤 교차 상태, 이것이 되면은 바닥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은 계속 못 찾는 그러한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이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오늘도 6명에서 사적 모임이 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시간은 영업 제한 시간은 현재의 저녁 11시로 그대로입니다만 점차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뭐 확진자는 40만 명대로 계속 피크를 네,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진짜로 리오프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련 주식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리오프닝 주식들의 랠리도 본격화되겠습니까? 그 아까 앞전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금리 인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가장 큰 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금리 인상을 견뎌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잠깐 잊고, 경제 성장률 미국이건 유럽이건 한국이건 다 뭐 2.5%에서 좀 내려가잖아요. 내년 내려가고,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켓 오프닝 되든 무슨 어떤 주식이 올라가든 간에 상단은 자꾸 억누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대세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리오프닝. 그거는 대세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락다운에서는 못 잡는다고 됐기 때문에 오늘 뭐 5명, 8명이고 11시를 묶은 실망해서 내려오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그러니까 4명에서 4, 5명 중 1명이 다 감염이 되고 나서 이제 정점을 쳤거든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우리를 그대로 변형하면은 5,180만 명 인구에다가 20에서 25% 곱해 보시면은 그게 1,000만 명 조금 넘어서 1,200만 명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명, 1,200만 명 될 정도 돼서는 피크아웃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늦춰서 나중에 풀어지거나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고, 결국은 1,200만 명 가까이 돼야지 그다음에 피크아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누구는 이번 주다, 다음 주다, 아니면 3월 말까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세다. 왜? 오미크론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백신을 80% 맞고 90% 맞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켓 오프닝은 맞는데, 마켓 오프닝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그 주식들이 이익을 얻고 할 것이냐는 한편으로 또 경제 성장률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네. 경제 성장률은 올 하반기쯤 미치니까 마켓 오프닝이 되면은 4월, 5월, 6월, 7월날 본다면은 마켓 오프닝 주가 대세다. 이거는 이제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동시에 하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5% 이상 디스카운트를 하고 접근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리오프닝 주식에 주목한다면 어떤 주식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주식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반영대가 한 95% 된 주식도 있고 네. 아직은 사람들이 전혀는 아니지만 미처 깊게 생각을 못한 주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네. 오늘 좀 이따가 그 포트폴리오 종목 한 10몇 가지 종목 중에도 한 3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 종목들이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덜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해외 여행 가실 때 무슨 투어 주식 있잖아요. 그 주식도 오프닝 주식이 맞습니다만은 그 주식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어떤 자본 조달이라든가 자금난에 나중에 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내 카지노라든지 국내 내수 유통주 같은 주식들이 오히려 우리 오프닝지에 수혜가 되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게 사람들이 좀 갑갑하지만 내려갈 때 조금씩 담을 필요가 있는 그런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 안 된 주식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반영이 안 돼? 이 포트 몇 가지 중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커버를 하는 종목도 있고 안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마트 국내 내수 유통이죠. 그다음에 강원랜드 국내 카지노고 롯데 관광개발 이건 복합 리조트 회사인데 강원랜드는 제가 직접 커버를 하지 않고 우리 공식 커버는 아니지만 이마트하고 롯데 관광개발 커버합니다. 이 종목들은 덜 알려져 있거나 업사이드 포텐셜을 대비했을 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슨 투어죽보다는 그리고 이 세 주식들은 자금 조달의 이슈라든지 그런 리스크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무슨 투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여행주들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 거 많이들 아실 거고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로 완전히 셧다운됐기 때문에 은행 관련된 뭐랄까 익스포저를 계속해서 미룰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리오프닝 시장이 되면 그 계속 연기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행사들이 갚아 나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부실이 본격화돼서 숫자로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주가가 예.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투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국에서 밖에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국내 이제 확진자 수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대해주냐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윤석열 새로운 당선자 당선인? 하면서 네.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스무드하게 가느냐는 것도 이제 중국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한 거는 내수 이통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카지노에서 내수 정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면서 더 갈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에서 저희 표로 나갔는데 설명을 더 네.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그 IT 종목은 다 아는 종목 반도체주가 간다고 하잖아요. 예. 예. 반도체를 굳이 사고 싶으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훨씬 낫고 삼성전자보다는 네. 매번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업사이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무조건 10% 이상 깎아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이 차질해 수급이 좋아진다. 이건 맞아요. 근데 수요 자체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수요도 생각보다 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춰 잡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어제같이 3%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오늘같이 빠질 때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예. 더 선호하는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LG 이노텍. 애플 아이폰의 수혜주죠. 아이폰 13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13이. 그 다음에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파운드리죠. 메모리하고는 다르지만 좀 천천히 가지만은 파운드리 쇼티지는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7만 원 정도 전후라면 괜찮고 제우스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장비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밸류에이션도 싸고 괜찮습니다.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출로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유일하게 장비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목 중에서 사실 이게 지금 공식도 다 커버를 하고 있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IT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다 반영됐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정권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 금융 정책 당국자의 신중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상승주에서는 두 가지죠. 플랫폼 성격이 있는 카카오뱅크하고 전통적인 은행주에서 하나금융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포트에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이마트, 강원랜드, 롯데 관광개발 말씀드렸고요. 알파를 볼 때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된다. 네. 예, 조기라는 것은 4월달 중후반에 해결된다 하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내려간 종목 중에서 그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 있는 전자담배 주식들도 보실 만합니다. 전자담배 주식은 대세거든요. 장기적으로. EM텍, 이렌텍 같은 종목은 KTNG라든지 필립 모리스라든지 브리티시 토바코들이 다 얘네들한테 의존을 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10%, 15% 빠졌어요. 네. 근데 개별 성장주로서는 이걸 노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낙폭이 많은 거. 너무 많이 빠졌네. 예. 뭐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론도 삼성전자가 안 팔려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유지만은 절대적인 주가, 목표 주가 대비 많이 빠진 괴리가 많은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는 사실은 금리 상승이 대세가 되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만은 미리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많이 조정받은 종목인데 어저께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조금 낙폭 과대라 느낀 모에서 뺐는데 하지만 2차 전지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안정적인 거, 그다음 꾸준한 거는 첨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최근에 중복되는 종목이 눈에 띄는 것이 LG노텍입니다. 아, 예. 네, LG노텍 저희 방송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증권사 목표가에서 10% 정도 할인하고 봐라.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꿀팁이. 네. 경제 성장이 내려가니까 올해가 FOMC가 그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고 잡은 목표가는 아니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작년에 말에 잡았을 때 FOMC가 4%인데 이번에 2.6%가 2.8% 내렸잖아요. 예. 내년도는 더 내려가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니까.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다 반영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경제에서 낮아지니까 목표가 낮추는 게 다전점 맞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을 붙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 가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LG노텍, DBIT, 제우스 이런 종목들인 거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뚜렷하지 않지만 포트에 넣는 종목 중에서는 목표 주가는 아까 삼성이고 하이닉스가 다 목표 주가를 낮춰 잡는 것이 맞다. 이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팁,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요, 상무님 저희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요즘 시장에 전략. 올라도 내려도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그 2,600, 예. 2,800이에요. 지금 한 2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 확인했어요. 2,600 여간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푸틴도 엑시 스트래터지를 확실히 갖고 접근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대응하겠다라 하겠는요. 마음속에는 엑시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600까지 내려갈 정도로 화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 독일도 미국과 똑같이 에너지 수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600선 초반은 바닥을 확실히 지질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저링 하려고 하는데 투자가들이 그게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2,800 돌파는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그런 포트 중에서 빠질 때 사고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줄이고 이런 그 트레이딩이 불가피해서 2,600 하단 상단 2,800으로 낙폭 과대 시 분할 매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세는 어쨌든 리오프닝 주다. 그건 맞으니까 하루에 그 확진자 수가 80만 명, 100만 명 혹시 나오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꾸로 반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